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영원 입시전문학원에서 입시소장 맡고 있는 김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외고 전사고 자기소개서 면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예비 중3 학생들 중간고사 끝났고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준비들을 하면 좋을지 고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더 좋을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승민 입시소장이고요. 저는 대학교에서 고려대랑 이화여대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지냈고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중학생들 대상으로는 외고, 전사고, 하나고, 외대부고, 그리고 대원외고 학생들 가장 많이 지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고3들 의대 면접 수업, MMI 면접, 서울대, 연세대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 면접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대입의 관점에서 고입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결국에는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대학교는 또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하는지 관점으로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생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졸업생들이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고입에서는 일단은 학교 불문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무엇인지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랑 인성 영역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먼저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인성 영역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글자 색깔을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는 특히 이제 꿈과 끼 영역이라고 이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꿈과 끼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나의 꿈을 발휘했던 경험, 밴드부 활동을 했던 거, 아니면 오디션 나갔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꿈과 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는 학교들의 관심사는 결국엔 학업 역량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라는 주제로 모든 것들을 풀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공부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부 능력들을 보여줘야 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요하는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학습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들, 공부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진로 계획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거가 가장 큰 연관이 있냐면요. 공부랑 가장 큰 연관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영역은 학업 역량보다는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 친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활동할 줄 아는 친구인지, 특히나 이제 전사고 우리가 기숙사 생활도 오래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 활동들도 굉장히 많고요. 조별 활동, 동아리 활동, 학년 활동, 기숙사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가능한 학생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나는 아주 잘 갖추고 있다라고 나를 보여주는 글이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가장 우리가 지침을 삼아야 된다라고 저희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지점들인데요. 이게 바로 서울대학교 평가 역량이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학교들은 영재고, 과고, 외고, 국제고, 전사고, 불문 모든 학교들은 서울대학교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고 싶다라는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지? 그렇게 우리가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입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조해야 될 종합 사고 역량, 창의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이 많은 고등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을 써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력과 우리 어떤 판단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고 호기심, 지식, 탐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지원을 하건 아니 지원을 하지 않건 우리가 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소통, 공감, 어떤 노력들, 그 다음에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공동체 역량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자기소개서도 쓰고 면접도 보자 라고 반드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기소개서가 어떤 글인지
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기소개서는 그냥 내가 나를 잘 표현을 해볼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전달하는,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글이 아니라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증명하고요. 그러한 나를 설득시키는 글이 바로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내가 이 학교에 갈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 면접관들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을 설득시켜야 되죠. 그래서 설득시키는 글이고요. 그래서 면접 준비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컨빈스. 내가 그 학교에 왜 가야 하는지, 내가 왜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를 설득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좋게 평가할 만한 부분들을 우리는 어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점수를 얻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합격선 안에 들자라고 하는 굉장히 목적이 명확한 글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글을 쓰는 게 중요하고요. 솔직함. 나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어. 제가 수학을 사실 잘 못하는데요. 학생들은 막 이런 거 막 고백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의 역량을 보여주고 난 충분히 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나의 사고력, 표현력, 진정성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자기소개서가 학업 역량, 진로, 인성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학업 역량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무엇을 공부했는지에 따라 이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라거나 능력들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어떤 학생들이 굉장히 이런 심오한 개념이나 깊이 있는 공부를 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얕은 지식으로 자습서를 열심히 풀었습니다. 단어를 열심히 외웠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입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들이 깊고 넓을수록 우리가 좋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염두에 더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의 어떤 학업적 능력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도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학생들이 가끔 굉장히 고해성사처럼 막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설득하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 진로 탐색이나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어떤 직업이나 진로 이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만 한다 이건 아닌데 우리가 내가 어떤 진로에 관심이 있고 그러한 진로로 가는 그 과정 안에서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가 드러나는 게 나의 진로 목표, 진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서 결국에는 이것도 약간 우리가 공부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공부를 하다가 이런 꿈을 찾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인성은 어떤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친구들이랑 토론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 혼자 내가 나서서 내가 대신해서 뭘 해준 게 아니라 함께 협력을 이끌어 나간 그런 경험들을 요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업 역량들을 어필을 할 때 보여줘야 되는 우리가 강조해야 될 점들은 어떤 구체적인 탐구 과정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관련 활동, 그 다음에 목적의식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역할, 관계, 성장 중심의 어떤 진정성, 인성에서는 굉장히 진정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학업 역량만 조금 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요. 그래서 우리가 학업 역량으로 본다면 학업 역량이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아카데믹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아카데믹하다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들이 궁금했을 때 뭔가 또 막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뭘 더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내만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 의문을 갖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카데믹하다고 하는데요. 학업 역량이라는 이 평가 역량 자체가 미국에서 왔어요. 아카데믹 스트렝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의 어떤 역량들이 이 정도 됩니다라고 어필을 할 때 나의 어떤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책을 몇 권을 읽었습니다. 뭘 카피했습니다. 아니면 숙제를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나만의 어떤 호기심을 갖고요. 호기심을 해결하는 이 과정이 우리는 의미 있다. 공부를 할 줄 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만의 어떤 결론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배우고
느낀 점이 있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공부라고 하고요. 학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호기심들을 우리가 가질 때, 그죠? 호기심들을 해결할 때 해결하는 과정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조사를 해보기도 하고요. 혹시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는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카데믹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호기심을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것이 나는 학업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학습 경험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끄집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수업에서 저도 교과서 펴놓고 이 중에서 그럼 몇 단원이 제일 재밌었니? 제일 흥미로웠니?부터 시작할 때도 있고요. 혹시 이게 이거 좀 재밌었다. 이 책을 읽을 때 조금 흥미진진했다. 이런 책은 좀 더 보고 싶다, 더 알고 싶다라고 했던 경험. 그 다음에 나만의 질문, 나만의 궁금증에서 시작하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에서 이거 더 알아보고 싶어. 책으로, 학교 수업으로 너무 부족해. 더 알아보고 싶어 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알아보고 도전하고, 내가 유튜브에서 찾아봤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더 알아보고 싶었던 지식적인 것들, 자,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학습 경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 경험에서는 활동도 조금 아카데믹한 활동 위주입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즐겁게 지냈어요. 뮤지컬 했어요. 아니면 활동, 예술 작품 만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활동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카데믹한 활동으로만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던 거, 그 다음에 어떤 나만의 배움, 그 다음에 극복, 뭔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어떤 나만의 노력을 통해서 이해해냈던 그런 경험들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런 아카데믹한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뭔가 우리가 나중에 대학 면접으로 가면은 너만의 인사이트는 뭐였니? 이런 것들도 물어보게 되고, 너의 어떤 관점은 어떻게 변하게 됐니? 이런 것들이 많이 면접 질문들도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대비해 보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의 변화라거나 행동의 변화라거나 나에게 변화를 이끌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중학교 생활 동안에 가장 우리가 의미 있다라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그 활동들은 독서입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에서 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책들을 찾아주는 게 가장 좋고요. 독서를 통해서 나의 학업 역량도 보여줄 수 있고요. 나의 진로의 관심사, 진로 계획, 학업 계획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독서 활동은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라고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이런 게 있었지.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구나. 나는 조금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해봤던 경험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깨달음이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공부한다는 그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활동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 책이 문학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회과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학서일 수도 있고요. 문학, 비문학 상관없이 나에게 의미 있었던 책들. 그래서 독서록을 우리가 볼 때, 독서록을 보면서도 저 이 책 읽을 때 참 재밌었어요. 이 책은 제가 3번을 넘게 읽을 정도로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너의 관심사가 이쪽이라는 건데 우리가 그럼 한번 이런 것들을 하는 진로를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해서 우리가 끄집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저는 그냥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본인만의 어떤 경험들로부터 우리가 이끌어져 온 그러한 진로, 그러한 꿈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둬서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는 우리가 책에서 혹은 나의 강의에서 진로 책, 혹은 강의, 유튜브나 테드 강의라거나 여러 가지 강의들도 있죠. 그래서 나의 호기심에서 출발되는 이건 왜 이럴까? 혹은 이런 나라가 지금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원인은 뭐였을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UN 국제기구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 어떤 장점과 단점, 어떤 강점과 한계점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진로들을 우리가 탐색해 보는 것들, 그래서 내가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관심, 계기가 아카데믹해야 된다.
학생들한테 계속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나의 아카데믹 역량들을 좋게 평가받아서 합격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면접에도 그걸 염두에 두면서 나의 능력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예시를 우리가 간략하게 봐주시면은 요거는 대입자 소설이었습니다. 서울대 입학한 학생 자기소개서였는데요.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어떤 사회문화 수업 시간에 자기 흥미인 된단과 미래, 공리주의에 큰 흥미를 느꼈고, 흥미가 어떤 우리가 계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미래 질적 공리주의를 비교해서 자기가 이 호기심을 하게 돼서 해결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 가지 토론들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공리주의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서 공리주의에서 외면당할 수 있는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요게 나의 어떤 배우고 느낀 점,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깨달은 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 해결하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의 공부이기 때문에 이건 대학교 학부도 마찬가지고요. 대학원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러한 과정들로 우리가 학문 체계들이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로 저는 공부할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을 즐깁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라는 것들이 어필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소개서가 반드시 면접으로 이끌어지는데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예를 들면 이러한 상태라면 여기에서 어떤 다른 점이 있었는지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본인이 예를 들면 이러한 공리주의의 한계점들을 느꼈던 어떤 실제 사회 현상은 뭐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면접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자기소개서는 나의 잘문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쓴 문장이 다 이 면접 출제 범위가 돼요. 그래서 그 문장들이 굉장히 다듬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문장들이 앞뒤가 다를 때가 있어요. 앞에서 다른 얘기를 하다가 글을 마무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 맘대로 깨달았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급 마무리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면접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면접은 어떤 내가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최종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하기 너무 자신 없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말하기 연습이 글쓰기 연습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글에서 이 글자, 이 문장에 얼마나 나의 자신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면접의 자신감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면접 스피치 연습을 할 거야, 녹화해서 연습을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나의 문장, 나의 주제에 자신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기소개서의 예시라거나 이런 면접 예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설명회 오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작년도 합격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우리가 면접 사례라거나 자기소개서 사례라거나 조금 더 풍성하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스타터반과 마스터반이 지금 10월 추석 연휴에 이제 개강이 될 예정인데요. 스타터반 같은 경우에는 초안을 3일 동안 컴팩트하게 이제 완성하는 반이어서 자기소개서랑 무엇인지 일단은 나를 잘 알아야 나를 소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를 대해서 조금 문장도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글로 만드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업 역량, 나만의 탐구 주제들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독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끄집어오기도 하고 혹시 추가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함께 추가를 해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진로 인성 이제 그 문단들을 3번, 4번 이제 문단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될 거여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왜 이 학교에 가고자 하는지, 이 학교에서 어떤 점들을 내가 더 키우고 싶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입자소서 스타터반 10월 3일부터 우리가 개강을 할 예정이어서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소 스타터반을 제가 추천드리는 친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뭔가 소재들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 다음 내 활동이 있긴 한데 조금 부족해 보여요. 선생님이 아카데믹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카데믹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뭔가 한뜻
추가해야 될 때 이제 그럴 때도 이제 함께 저희랑 소재랑 글 구성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연결이 돼서 중요하다는데 어떤 점에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을 보충해 놓으면 좋을 건지 그런 게 이제 고민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나를 표현하는 글쓰기, 말하기 똑같습니다. 글쓰기 연습, 말하기 연습 이런 게 필요한 친구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경험들을 같이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마스터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막 썼는데 막 2,000자, 3,000자 넘어갔고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고 뭐가 중요한 거고 뭘 덜어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완성은 됐는데 뭔가가 조금 한 끗이 부족한 것 같고 너무 좀 평범한 건 아닌지 고민이 될 때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면접 준비, 우선 마스터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필요한 일정만큼 이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면접 준비들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글을 마무리하면서 면접 문제도 좀 같이 내보고 싶어요. 예상해보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은 같이 본인만의 개별 면접 질문도 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반과 스타터반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너무 중요하고 인성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대입 자소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입 자소서 면접부터 항상 이제 지도를 했었기 때문에 고입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역량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눈이 한 번 더 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학생을 뽑고 싶어 할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많이 이제 수업을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10월 기말고사 전에 자소서 초안을 정도는 이제 완성을 해두고 기말고사 이후에 면접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부터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점점 더 이제 성장으로 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는 저희가 Q&A라거나 오프라인으로 오시면은 제가 직접 상담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시라거나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오프라인 설명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수업은 추석 연휴 특강 이후에는 기말고사 이후에 면접 특강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 문제를 1대1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완성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마무리를 잘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10월 2일 저희 오프라인 설명회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고1 예비 고1 설명회 그 다음에 동생들 초등학교 6학년 예비 중1들 설명회도 저희 계획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함영원 입시 전문학원의 입시 전화 맡고 있는 김승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